10번. 또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보여요? 자, 가림의 원가 관련 자료인데 아래 자료 바탕으로 구입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당이에요. 단가. 그리고 모든 제조원가, 즉 재료원가와 가공원가. 왜 종합원가는 재료원가랑 가공원가 구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원래 보통 재료는 착수 시에 투입되잖아요. 재료가 착수 시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진행에 따라 투입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모두 똑같아. 그럼 재료도 환산, 가공비도 환산이니까 이럴 때는 재료비랑 가공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재료비, 가공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둘 다 환산이니까. 굳이 따로 쓰자면 재료는 더군다나 평균법이죠. 평균법은 기초랑 단기를 모두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일 때는 기초 50만 원 플러스 단기 700만 원. 나누기 완성 수량, 완성 여기 써있네. 5,000개. 플러스 기말환산. 2,500개의 완성도 곱해야죠. 자, 공정 전반에 걸쳐서니까 완성도 곱해는 환산량으로 해야 됩니다. 2,500개의 80%면 2,000개네? 그죠? 곱하기 2,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로 쓰면. 그 다음 가공원가를 또 따로 쓰면 가공원가 기초 제공품 50만 원 플러스 단기 투입원가 600만 원 그리고 완성 5,000 플러스 기말 환산량 2,000 곱하기 2,00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쓰면 이런데 어차피 분모가 똑같아. 그럼 이거 따로 쓸 이유가 없죠. 사실은 굳이 따로 쓸 필요 없고 만약에 따로 쓴다면 암산이 안 되는데 따로 쓰지 말고 그냥 합쳐서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기초제공품 합계 100만 원 기초제공품 합계 100만 원 플러스 단기 투입원가 가공원가 합계 아니 요거 여기 있네. 합계가 1,300만 원 1,300만 원 그리고 나누기 완성 수량 5,000개 플러스 기말 환산량 2,000개 곱하기 기말 환산량 2,000개. 기말 제공품을 구한다면 근데 여기서 기말 제공품 구하는 게 아니라 단위당 원가만 구하래요. 그럼 이거지. 이거. 그러면 1,400만 원 나누기 7,000개니까 2로 떨어지네. 2로 떨어지니까 200 아니면 2,000 아니면 2만이겠지. 2로 떨어져. 2로 떨어지니까 하나밖에 없네. 4번. 2,000. 이게 2,000원인 거죠. 2,000원. 7이 14잖아요. 2,000개. 이거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물어봤으면 여기다 2,000원에 2,000개 곱하면 400만 원. 400만 원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입니다.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가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재료도 환산이고 가공비도 환산이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둘 다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하면 단가가 잘 안 떨어지네. 그죠?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두 개의 공식을 다 만들 수도 있어야 돼. 선입일 때는 완성이죠. 단기 완성품만 가지고 하잖아요. 단기 완성품 나누기 환산량을 5,000개 마이너스 기초. 근데 기초가 없네.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말.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법이지 이제. 자,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우리나라 부가세는 간접세이다.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가 들어가야 돼. 괜히 했네. 가는 다 들어가네. 가 괜히 봤어. 다 맞죠? 우리나라 부가세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다. 딱 보는 순간. 아닌디? 그래야죠. 소비지국 과세원칙. 나 들어가면 틀려. 2번 탈락. 우리나라 부가세는 지방세다. 대표적인 국세잖아요. 지방교부세라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세냐 지방세냐 할 때는 국세입니다. 그죠? 국세. 다 틀려. 다 들어가면 틀려. 가라. 왜 이렇게 많아? 아직도 안 끝났네. 우리나라 부가세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다.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세공제법이잖아요. 그럼 라도 틀려. 그럼 가밖에 없네. 1번이죠. 부가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이야. 이것도 이의 신청이 있었나 봐요. 요거.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예요. 근데 이제 지방교부세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가세 일부를 주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다 이러면 안 돼요. 징수 주체는 국가란 말이에요. 국세. 이걸로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의 신청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6번은 왜 그랬지? 모르겠는데 5번, 6번, 7번도 왜 그랬지? 아까 우리 하는 중에 뭐 이상한 거 있었어요? 그래서 5번, 6번, 7번에 그럼 지금 이거 11번까지. 11번도 여기서 지방교부세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도 이건 지방세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 우리가 세법에 나와 있는 거야. 국세라고. 우리가 세법 공부한 사람 치고 이걸 지방세다 그런 사람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진짜 5번, 6번, 7번에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의 신청하는지 알 수가 없네. 그죠? 넘어가요. 그래서 이의 신청감이 없어야 된다. 게 당연한 건데 이상하다 그러면 공부를 덜 한 거예요. 12번. 부가세법상 납세지, 즉 관할세무서 정하는 거, 관할세무서 정하는 건데 그중에 틀린 걸 찾아라는데 예외사항은 없는 걸로 한다. 여기 써 있는 걸로만 해라 이거죠. 광업은 광업 사무소 소재지, 즉 광산이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이건 뭐 나오는 거니까 맞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냥 교재 보신 분은 그냥 써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여기서는 조금 주의할 게 있죠. 부동산 판매업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다르죠. 그 임대업이야. 이때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맞아요? 틀리죠. 임대업은 그 건물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거기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거죠.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죠. 틀린 겁니다. 매매업일 때는 업무 총괄 장소죠. 건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건 뭐 교재에 보시면 나오는 거. 근데 세법은 암기할 게 많긴 많죠. 이런 거는 그냥 암기 사항입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결론은 암기 사항이에요. 암기하셔야지. 방법이 쉬운. 그 다음 이제 소득세네. 소득세가 3개인가?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네. 틀린 걸 찾으래요.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맞잖아요. 종합소득의 2배사근 연기, 그죠? 2배사근 연기 이렇게 있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죠. 묶어버리면 그만큼 그 덩어리가 커지니까 과세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퇴직하고 양도는 보통 장기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다르죠. 그죠? 맞죠? 이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제는 사업장 소재지다.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지만 소득세잖아요. 소득세, 거주자, 즉 개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예요. 틀렸죠. 그 다음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 예외가 있죠. 예외, 사망했거나 출국했거나. 사망했거나 출국했을 때는 예외지만 1월부터 12월. 부가세하고 다르죠. 그 다음 종합소득세 산출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 누진세율 적용이다. 최저세율 6%와 최고세율 45%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종합소득 과표 구간이 달라졌죠. 최저가 6%인데 6% 구간이 얼마까지죠?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지금 보셔야 돼. 이제 지금 106회는 2월달 시험이지만 107회는 4월 시험입니다. 4월 시험부터는 개정세법이잖아요. 개정세법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졌죠. 최저가 1200까지가 아니죠. 1400까지 이제 달라졌어요. 1400까지 6%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세법자료, 학습자료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14번 맞죠? 14번. 이건 또 뭐냐?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죠.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니까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나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이런 걸 뺀 거잖아요. 2배사근 연기 어느 거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빼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있는 거. 필요경비 있는 게 뭐지? 사업소득과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있는 게 뭐죠? 소득과 영소득이 있죠.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빨리 책 찾아봐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있고 필요경비가 있는 게 있고 필요경비 없는 거 만약에 근로소득인데 필요경비 공제한다 이러면 맞는 거 틀리는 겨.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빨리 양심에 발을 넣고 찔리는 사람은 교재 찾아보세요. 책에 그림 있잖아요. 2배사근 연기 옆에 비과세 분리과세 없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필요경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소득공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걸 뺀 게 소득금액입니다. 단 2월 결손금은 전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했으면 그거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죠. 역시 딴 나라 말로 들리는 사람 빨리 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물어본 게 참 종합소득금액이죠.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퇴직소득이라고라? 조금 아까 문제 13번인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13번. 13번에 지문 1번이 종합소득의 퇴직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잖아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야. 근데 물어본 건 종합소득이잖아요. 그럼 퇴직소득은 안 들어가지. 결론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거 다 합치면 종합소득이고 결손금이 있네. 근데 결손금이 아까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니까 여기서 이만큼 공제하는 거죠. 공제하는 겁니다. 결손금 공제하죠. 그럼 뭐야? 여기 이건 뭐 암산 가능하죠. 뒷자리 이거 눈치껏 빼면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이건 안 들어가는구나 참. 이거 빼면은 3호를 1호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얼마요? 여기까지 하면 4, 5, 6이잖아요. 6. 6에서 이거 빼면 1,000만 원 남네? 1,000만 원밖에 안 남는디? 그죠? 1. 1,000만 원 남아요. 얘는 안 들어가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하고 아니니까 별개니까.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구하는 문제도 AT도 혹시 해보신 분은 더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은 자주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충분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진짜 어려우면 이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해. 그럼 얘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만 빼야 돼요. 이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했으면 여기서만 빼야 돼. 그럼 이걸 어차피 5,000원 다 못 가고 1,500은 까겠지. 그럼 결국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거 더해서 이거 5,000 중 1,500을 까. 그럼 소득은 요거밖에 안 남겠죠, 어차피.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15. 이건 뭐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낮은 소득은 뭐다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렵지요. 답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어렵지. 왜냐하면 원천징수 세율이 막 다 다른데 그걸 언제 다 외우냐고. 그죠? 근데 어쨌든 외워야지.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외울 건 외워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답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답은 쉽잖아. 일용근로자 딱 나오는 순간 일용근로자는 우리 상식적으로 물론 일용근로자 중에 월급이 하루에 일당이 뭐 4, 50만 원, 5, 6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시 그 일용근로 해보신 분 보통은 최저임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일당이 뭐 하루 일당 10몇만 원 이렇게 일용근로 그 건설직 이런 데 가면 10몇만 원이죠. 보통은. 뭐 14, 5만 원이고 만약에 그 용역회사를 거쳐서 갔으면 10% 떼고 막 이래요. 10% 떼고 막 이런 식으로 받아요. 어쨌든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혹시 또 일용근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어디 가면 뭐 하루에 얼마 안 돼. 10만 원씩이면은 한 달에 뭐 300인가? 뭐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일용근로는 그러니까 최저 6% 적용하죠. 아까 왜 소득세가 6에서 45%였잖아요. 6%에서 45%까지. 그 앞에 문제 있었죠? 어디 갔어? 그 13번에 4번 지문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 최저 세율인 6%를 원천징수하니까 결론은 원천징수 더 볼 것도 없이 이거 답이에요. 답은 쉬워, 솔직히. 답은 쉬운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런 것들은 사실 외워야죠. 쉽지 않죠. 복권은 그래도 쉽죠. 복권은 항상 염두에 둬야죠. 언젠가는 맞겠지, 그죠? 죽기 전에는 맞겠지. 3억까지는 20%고 3억 초과는 30%잖아요. 물론 이건 소득세 얘기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2%, 33%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떠나서 일단 기본이 소득세법은 소득세니까 지방소득세 빼고 20%, 30%. 결론은 이거 30%죠. 비실명이자 소득. 이거 쉽지 않죠. 비실명이죠. 비실명 이거 최고세율 때려맞죠. 지금은 최고세율이 45%입니다. 지금은 최고세율이 45%예요. 그래서 이 개정세법 지금 어차피 이 106회는 2월 시험이지만 107회부터는 이제 우리 4월 시험이니까 개정된 걸로 해야 돼요. 개정된 건 45%입니다. 기존에는 42%였어요. 최고세율이 45가 아니라 42였거든 예전에. 근데 지금 최고세율이 45니까 45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 이익 있죠. 요거는 25%인가 되죠. 25%. 이것도 비실명이면 45%까지 나와요. 45%까지. 어디 갔니? 25%. 비실명. 실명제인데 실명제가 아닌 비실명이다 그러면 45%. 요거 개정되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개정되는 거. 기존의 답하고 개정되는 거랑 답이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옛날 기출문제를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일단 오늘 시점에서 그냥 어차피 이건 2월달 지나간 시험이니까 개정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45%. 그래서 개정세법 자료는 여러분 그 카페에 보면 공지사항하고 학습자료실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물론 교재도 이제 또 개정된 걸도 바꿔서 지금 내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세법은 어차피 1년에 한 번만 딱 바뀌는 게 아니라 1년에 중간중간 또 바뀝니다. 이번 정권에서 뭔 일이 있다. 그럼 뭐 중간중간 뭐가 또 바뀌어요.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세법 공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바뀐다 생각하시고 고치는 게 공부야. 고치는 자체가 공부니까요. 저도 그래서 중간중간 맨날 뭐 보고 또 고쳐. 에이 이건 안 해. 또 고쳐. 에이, 그게 공부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있죠. 어쨌든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정리하시고 그리고 세무2급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진짜 업무상으로 이쪽 분야에 일할 사람들은 꼭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재경관리사 듣고 전산세무 1급까지 가세요. 바로 세무 1급 가도 되지만 아마 훨씬 더 어려워요. 재경 갔다가 세무 1급 가면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요. 근데 그냥 세무 1급으로 가면 사실 그 큰 의미가 없어요. 공부의 효율까지 높이려면 재경하고 그리고 세무 1급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기본이 탄탄한 게 중요하니까 세무 2급까지 탄탄히 짱짱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공부 잘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합격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합격 후기 길게 써달라고 안 할 테니까 짧게라도 자랑 좀 해주세요. 붙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합격 후기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기다릴게요. 미리미리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106회 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